쇠퇴 이 문제를 보는데 단순히 어떤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지역이 소멸하거나 쇠퇴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삶의 질도 지방이 나빠지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는 두 가지 비유 정도를 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골다공증의 비유입니다. 뼈의 양이 줄고 뼈가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잘 부러지게 되는 질환인데, 지방 소멸은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들이 사실은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랙홀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잘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라는 한 극점으로 모든 것이 모여들고 빨아들이는 작용을 일정 시간 동안 하다가 결국은 수도권의 문제까지도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문제가 우리 사회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희망지역소는 창립 때부터 그 지역의 쇠퇴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데 주목을 했던 시민단체고 싱크탱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에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도 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있는 거고요.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요. 우리가 그보다 더 수치가 나쁩니다. 인구 감소 현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하고 있다시피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인구 감소의 문제로만 또 접근하면 해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중첩돼 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그러니까 한 지방이 쇠퇴하는 데는 국가 전체가 인구가 줄어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블랙홀의 비유처럼 수도권이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예컨대 어떤 지역이 산업 거점이었다면 그 산업이 글로벌한 경쟁 안에서 경쟁력을 잃게 돼서 그 지역이 또 쇠퇴하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교육이든 문화든 뭐 이런 이제 또 정주 요건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일부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문제로 그 지역 자체가 쇠퇴해버리는, 그러니까 지역의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쇠퇴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이제 전국을 강타했던 2020년이 또 이제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이제 국토를 나눠서 보면 수도권은 매우 면적이 좁은 지역이지요. 그런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추월한 이제 그 시점이 작년이거든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 비수도권 인구가 2,582만 명, 이렇게 이제 수도권 인구가 추월한 게 추계로 나타납니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 과밀지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소멸 위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수도권 인구 집중이나 집값 상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회 격차를 또 낳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기회, 좋은 교육의 기회, 문화 향유의 기회, 이런 게 많아지면 청년들이 당연히 수도권으로 집중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면 지역에서는 청년을 붙잡아두기 점점 힘들어지고 지역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겠죠. 그게 교육이든 뭐 의료보건 시스템이든 인구가 자꾸 유출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기능들을 지역이 상실해버리는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 방치할 수 없는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희망지작소가 최근 이제 내부에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주목한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격차가 그냥 임금과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받은 돈과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 두 가지 측면만 놓고 보면 서울과 전국 평균,
이걸 비교를 해보면 1인당 지역소득 격차가 2014년에는 36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소득 격차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 불과 5년 만에 766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어요. 서울에 뭔가 좋은 일자리가 몰리고 지역의 일자리는 나빠지고 있다. 이걸 간접 보여주는 증거, 방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 총생산, 이걸 이제 1인당으로 살펴보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서울은 2014년에 3,3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4,487만 원, 한 5년간 1,170만 원 정도가 서울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을 보면 2,944만 원에서 3,721만 원. 이걸 이제 빼보면 760만 원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170만 원이 늘어나는 동안에 지난 5년간 지역은 760만 원만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1인당 자산 격차도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청년 고용률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것의 격차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 위기 또는 지방의 쇠퇴 이 문제를 보는데 단순히 어떤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지역이 소멸하거나 쇠퇴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삶의 질도 지방이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게 매우 문제가 되고 그럼 지방의 기본적인 역량은 이제 붕괴되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여기에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 뭐 약간 환경오염이라든가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주거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도쿄와 그 외의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겪었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겪었죠. 고령화 추세나 이런 것이 먼저 나타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계 중추도시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는데요. 권역별로 중심 도시를 지정을 해서 도시 인프라와 행정 기능을 압축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잘 보면 요즘 국내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론도 이제 비슷한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권은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그래서 대구 경북권은 대구를 중심으로 호남권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일종의 지방 소멸을 막는 댐이랄까요? 그걸 이제 구축을 해보자 이런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이런 전략으로 완화를 해보자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개념이 지방 쇠퇴,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 또 여론 조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